그래서 원래 오늘 할 주제가 여러 개 있는 것들 중에 순서를 좀 거꾸로 해서 삼각함수를 먼저 얘기한 거고, 사실 책의 순서는 그게 좀 뒤에 있어. 맨 앞에 있는 게 일반각이라 그래. 알았지? 자, 일반각이 뭐들인지부터 보면은 여기 봐봐. 일단 x축에, 그러니까 xy축 그려놓고 여기 원점이 있잖아. 이 x축의 양의 방향, 그러니까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선, 이 x축의 양의 방향이 있는 이 선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라 그래. 모든 것에 기본된다 라는 뜻이야. 시초다. 됐지? 그 상태에서 이 선을 항상 이 원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각도가 이제 이렇게 위로 돌 수 있고 이렇게 아래로 돌 수 있잖아. 근데 서양 놈들은 왠지 모르게 이 방향을 정방향이라고 생각한대. 알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각도를 이쪽 방향으로 돌렸을 때 그 각도가 요만큼 벌어져 있는 얘 이름을 보통 이제 이렇게 세타라고 쓰고,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요. 이게 세타 q 새끼야. 여기는 h가 없어. 사실 이타 떴다. 진짜 뭐라 그래? 떴다 아니야? 세타 할 때 세가 얘가 th겠지. 세타. 더타 이지랄하고 있어. 아무튼 그렇게 있어. 그때 봐봐. 여기 있는 이 선을, 움직인 선을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 그래.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보통 이제 말을 이렇게 한다고. 그럼 얘 너네가 봐봐. 선생님 시초선은 여기 있고 동경이 이렇게 있어요. 하면 사람이 각도를 여기라고 말하고 싶단 말이야. 졸라 욕심상. 근데 정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각도는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만큼 뭐 300 몇 도 이거라고. 알겠지? 항상 각도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걸로 정의한다. 이해됐어? 그럼 봐봐. 한 바퀴가 몇 도예요? 360. 그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벌어진 각도를 봤더니 예를 들어 이게 40도였어. 그지? 그럼 실제로 얘가 진짜 그냥 깔끔하게 40도인지, 이게 여기서 한 바퀴를 돌고 와가지고 40도가 또 된 건지, 이 새끼가 두 바퀴를 돌고 와갖고 40도가 된 건지 내가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부터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40도랑 한 바퀴를 돌고 40도를 더 간 거랑 360도를 두 바퀴를 돌고 40도를 더 간 거랑 얘네가 지금 다 똑같은 거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항상 기본적으로 이 일반각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뭔가 그림을 봤을 때 벌어진 각도가 얼마라고 보이잖아? 그럼 그냥 이거다라고 쓰면 안 되고, 응? 항상 세타라고 하는 거를 그냥 딱 단일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2파이 곱하, 지금 파이를 쓰면 안 되죠? 360도 곱하기 움직인 횟수에다가 세타를 더한 걸로 적는 게 맞다고. 그리고 당연히 n은 몇 바퀴를 돌았는지에 대한 뜻이라서 n은 정수야. 알아들었어? 네. 그래서 만약에 n이 0이면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40도, n이 1이면 한 바퀴 돌고 40도. 오케이?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가 중요합니까? 존나 중요합니다. 그래요? 졸라 중요해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반각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고 지금. 됐지? 그래서 항상 앞으로 그냥 세타를 단일적으로 쓰지 말고 세타 플러스 360도 곱하기 몇 바퀴라고 쓰는 걸 앞으로 습관을 들인다. 알았지? 됐어? 아마 이게 문제로만 있을 텐데? 필수 유형 1번 딱 봐도 그거 아닌가? 그래 이거 자, 왜 이 n이 중요한지를 보자. 필수 1번. 오태양씨 보세요. 세타가 어디 각이라고요? 1, 4분면 세타가 1, 4분면의 각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건 세타가 0도부터 시작해서 90도 사이에 있었다 뭐 이런 뜻이잖아. 세타가. 맞지? 근데 사실상 이 세타가 몇 바퀴를 돌고서 여기에 딱 안착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야. 됐지? 그럼 그 상태에서 3분의 세타를 쓰래. 그럼 만약에 너네가 이거를
이렇게 360 곱하기 n을 안 쓰고 그냥 얘라고만 써버리면 정답 1,4,6 하고 끝날 거잖아. 맞지? 근데 예를 들어 생각해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타가 40도야. 응? 그러면 이건 사실 400도가 될 수도 있잖아. 400도를 나누기 3하면 얘는 110 몇 도가 나온다고. 그럼 이건 2,4,6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 만나면 세타가 1,4,6이다 라는 말을 보고 너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세타가 존재하는 거는 얘가 몇 바퀴를 돌고 0도가 된 것부터 시작해서 즉 360 곱하기 n에서부터 몇 바퀴를 돌고부터 90도만큼 벌어진 거 360도 곱하기 n에다가 90도를 더한 거 요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알아들었어? 그리고 이 상태로 나누기 3333 해버리면은 결국에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범위가 120도 곱하기 n에서부터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냐? 그리고서 이제 n 값이 아까 전에 이게 몇 바퀴를 돌았는지에 대한 정수의 뜻인 거니까 여기다가 n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그때 이제 이 부등식의 범위가 0도부터 30도 사이 정답 1,4,6 이렇게 되는 거고 n 값에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120도부터 시작해서 150도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이때는 2,4,6 이렇게 되는 거고 n 값에 2를 집어넣으면 240도부터 270도야. 몇 4,6이냐? 3,4,6 이렇게 되는 거고 오씨 다 될 것 같은데? 하고서 3을 딱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얼마야? 한 바퀴야.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 새끼는 4,4,6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답 1, 2, 3 이렇게 쓰는 거라. 알아들었어요? 항상 이 일반각의 태도 얘를 갖다 붙일 생각을 한다. 알겠지? 맞지? 근데 중각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범위에서 90이다. 아니 세타가 1,4,6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세타가 갖는 값의 범위는 둔각이 될 수 없지. 0도부터 90도까지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내 말은 이게 한 바퀴를 돌고 와서 남은 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내가 400도라 그러면 한 바퀴를 돌고 와서 남은 게 40도인 거잖아.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400도라고 쳤을 때 얘를 나누기 3을 하면 그때서야 둔각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세타의 숫자가 둔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 이런 거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를 0부터 9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다가 회전 바퀴수를 더해준다고. 알아들었지? 돼? 두 번째, 자, 너네가 그동안 쓰고 있던 각도의 표기법을 60분법이라 그래. 각도를 60개로 쪼갰다. 그리고 그거랑 비교되는 대상이 앞으로 호도법이야. 그러니까 60분법은 아까 설명한 대로 뭐 180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호도법은 라디안으로 파이, 라디안 이렇게 쓰는 거고 괄호치고 RAD라고 쓰면 돼. 근데 보통 잘 안 써. 알았지? 그래서 얘랑 얘를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잘 하는 거를 얘기한 거고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공식 하나 짚고 넘어가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보통 L이라고 쓰고 L은 이제부터 호도법의 관점에서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세타는 반드시 호도법으로 써 있어야 돼. 도가 아니고 파이로 써 있어야 돼.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원래 맞는 식인데 이거를 때에 따라서 2분의 1 RL이라고 쓸 수 있다. 아이고 아파. 됐냐? 됐지? 자 문제 와보세요. 자 필수 2번 이따가 할 거야. 그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고 쭉 넘어와서 필수 3번 오늘 걔랑 친해지면 돼. 자 기본 단위 봐.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알겠지? 이거를 가장 기본인 단위로 보고 하나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90도만큼 돌아간 얘를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잖아. 파이가 180도니까. 그러면 90도를 반 쪼개니까 당연히 45도가 4분의 파이라고 이해하면 좀 쉽지. 됐어? 그럼 그 상태에서 문제가 지금 기억에서 뭐래? 315도를 바꾸래. 됐지? 315도는 이렇게 봐봐. 야, 한 바퀴를 돌고 오면 몇 도라고? 365. 거기서 45도를 빼주면 되잖아. 예. 이렇게. 여기가 45도인 상태가 돼주면 이게 315도 아니겠냐고. 그래? 그래? 예. 그럼 얘는 4분의 파이가 몇 개 모여야 돼? 4분의 파이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으면 되겠지. 그 4분의 7파이죠, 당연히. 알아들어? 어? 이거를 4분의 7파이다. 아, 여기다가 180 넣어가지고 곱해서 계산해도 되고, 그림으로 이해하려면 2파이라고만큼 한 바퀴 돈 상태에서 45도를 빼는 거니까. 맞지? 자, 그럼 니은 딕을 리을 해보세요. 시작. 여러 번 했으면 그냥 보자마자 이거 말하기도 전에 답이 나올 건데,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파이가 180도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파이에다 180을 대입하고 풀어도 되는 거예요. 네. 다 그렇게 하죠, 애들이.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하시면 되죠. 이거는 그냥 빠르고 정확하게만 하면 되고, 요령 같은 거 필요 없고, 알았지? 자, 니은 마이너스 600도. 됐어? 나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여기에 20배가 되면 되지. 그럼 6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20을 곱해요. 그럼 여기는 3분의 11파이가 아니고 3분의 10파이죠. 마이너스. 그렇잖아. 곱하는 대로 해. 자, 그 다음에 디귿 6분의 7파이. 6분의 파이가 30도니까 7개 모이면 210도. 뭐 할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이게 맞지. 그냥 리을 12분의 7파이. 이런 거는 계산할 때 그냥 여기다 180 집어넣으면 되고, 이건 딱 봐도 105도죠. 여기 180 들어가면 15니까. 아무튼 그냥 잘 계산 그냥 아무렇게나 정확하게 하면 된다. 알겠지? 넘어갈게. 필수 4번 오세요. 야,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필수 4번.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인 중심각이래. 아, 부채꼴이래. 그러면 대강 그냥 그림 그려놓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데 호의 길이가 2파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호의 길이 L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니까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지칭한다 치면은 호의 길이 L이 반지름 곱하기 세타니까 3세타로 나왔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3세타가 보다시피 2파이라고 써있는 거니까 결국 세타라고 하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였다라는 거지. 3분의 2파이가 몇 도야? 120도? 그러니까 그림이 원래 어떻게 해서 된다는 거야? 부채꼴이 원이 있는데 반지름 3짜리 원이 있는데 얘를 120도만큼 이렇게 쪼개줘야 그제서야 호의 길이가 2파이가 되었다. 뭐 그런 분석이라고. 몰라도 돼. 그냥 계산만 잘 하시면 되고. 야,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넓이도 뭐 하시래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라고 해버리면 2분의 1 반지름 3이니까 9 중심각 세타 3분의 2파이 맞니? 아니면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라고 할 거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호의 길이 2파이 라고도 해도 되는 거고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걸 그냥 L 값이 R세타인 걸 여기다가 넣냐 안 넣냐의 차이만 있는 거니까 당연히 같은 식이야. 편한 대로 하렴. 됐니? 여기까지 문제 없고 그냥 필수 5번. 간만에 나온 내 발작 버튼이다. 이거 시험 때 모르면 죽여버릴 거야. 그걸 위에 써. 세타는 2 라고 써. 지금이야 뭐 처음 배우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한 우리 4월 달쯤 내신 대비할 때 쌤 이거 뭐였죠? 그럼 바로 그냥 이제 모르는 척 할 거야. 누구세요? 뭐 새로 오셨나요? 이런 얘기해서. 자, 제목을 잘 봐. 언제냐면 둘레가 일정할 때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해. 그런데 부채꼴의 넓이는 졸라 커지길 바래. 됐지? 이런 상황일 때는 봐봐. 내가 지금 어떤 끈의 길이가 이만큼 있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만큼 있어. 그럼 너는 이거 반지름, 이거 반지름, 이거 호의 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반지름, 이거 반지름, 이거 호의 길이 이렇게 있겠지. 그렇게 만들 거냐? 아니면 나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이 정도 하면은 그때는 반지름이 커진 대신에 호의 길이가 좀 짧으니까 모양이 한 이러지 않을까? 그럼 똑같은 걸 갖고 어떻게 만들어야 넓이가 제일 커질까? 라는 뜻이라고. 이 둘레가 일정할 때라는 말이. 이해됐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은 봐봐. 이렇게 부채꼴을 그냥 대충 그려놔. 대충 그려놓으면 여기 R 있고 여기 R 있고 여기 L 있지. 어떤 상태일 때냐면 여기 벌려진 이 중심각의 크기 세타가 정확하게 얼마였을 때? 무조건 2였을 때. 정확하게는 2 라디안인 거지. 잘 보세요. 엄태양씨. 예. 아까 전에 제가 1 라디안을 뭐라 그랬죠?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라고 했어요. 예. 파이분의 180도를 대충 계산해 보시면 180도를 3.1415965 나눈 거니까 대강 한 57점 몇 도라고 나와. 응? 그럼 여기가 2 라디안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대충 그냥 한 115도쯤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무조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는 벌려진 중심각의 크기가 대충 115도쯤이 돼야 무조건 최대야. 라는 걸 외우고 살라고. 증명할 테니까 문제 봐봐. 둘레의 길이가 얼마인 부채꼴? 18. 둘레의 길이가 18인 부채꼴이면 현재 이 상태에서 반지름 2개 더하기 L 이게 얼마라고? 18이라고 써있는 거지. 됐지? 그럼 그 상태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지. 부채꼴의 넓이식은 이렇게 2개 있다 그랬어? 근데 얘들아 여기는 절대로 지금 내가 세타라는 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거를 선택하면 여기에 R과 L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두 식 중에서 얘를 2분의 1의 RL이라고 쓰는 게 더 편하겠지. 위에 거를 고르는 것보다는. 당연하잖아. 세타가 없는데. 그렇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거에서 L 값을 18-2R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걸 여기다가 넣었다 생각해봐. 그럼 이제 이 식이 2분의 1 곱하기 R 여기에 18-2R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전개하면은 9 곱하기 R이고 얘랑 전개하면 마이너스 R제곱이거든.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최대가 되려면 그림은 대칭축. 근데 여기에 근이 0하고 9가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2분의 9가 되어야 최대인 거지. 그럼 생각해봐. R 값이 2분의 9가 돼야 돼. 됐어? R 값이 2분의 9라는 얘기는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9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9이려면 얘도 9라는 얘기잖아. R은 2분의 9인데 L은 9잖아. 그러니까 세타가 2일 수밖에 없어. L은 R 세타니까. 여기다가 세타를 곱한 게 이거라며. 여기다가 2를 곱해야 얘일 거 아니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못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알고 있는 양반들이 딱 보는 순간 아 진짜 품피 아까워 죽겠어. 나 돈 없는데 이제 그진데 어떡하지? 학원에서 사주는 거 아니야? 내 삽인데 뭔 소리야? 아저씨 예. 중심각이 얼마라고요? 세타. 아니 씨발 2라고요. 고민. 이 정도면 일부러 하는 거 같아 이 새끼. 약간 그 있잖아. 9등급도 다 풀 줄 알아야 9등급이지 그지? 찍으면 7, 8등급 나오는 거잖아. 9등급도 풀 줄 아는 새끼가 일부러 틀리게 말해야 9등급이야. 내가 볼 때 이 새끼 존나 고수야.
절대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해주지 않아. 쌍놈 새끼. 아저씨, L은 R 세타라 그랬어. 근데 세타가 2라 그랬어. 그럼 여기가 2R 맞아? 그래야 최대인 거 맞아? 그러면 4R이 18이지. 보자마자 R은 2분의 9야. 내가 왜 발작 버튼이 하는지 알겠어? 이거 못 외우는 애는 내신 대비를 할 자격이 없는 거야, 진짜. 아, 쉽잖아.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언제 넓이가 제일 커요? 세타가 2일 때요. 쉽잖아요. 그렇게 하고 문제를 바로 풀어버리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R 세타가 2R이니까. 되었지? 응. 선생님 근데 그 폴의 길이가 왜 반지름 곱하기 세타인지 한 번만 가르쳐주세요. 아, 오늘 너 생일이지? 미안해. 잠깐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학교 용어로 얘기해볼래, 니가? 왜 내가 쓰고 있지? 원의 둘레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치? 예.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이렇게 있어. 여기 중심각을 이렇게 써봐. 세타라고. 응? 근데 내가 해보니까 여기가 2파이의 R이었던 거잖아. 예. 이해해? 예. 원주는 2파이 아니지. 예. 360도가 2파이 맞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써 있는 거야? 2파이 R 곱하기 2파이분의 중심각 세타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야? 그럼 2파이랑 2파이를 두 개 볼 수 있지 않아?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제는 네가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손으로 쓰면 돼. 알지? 그래서 뭐 필수 4번은 그냥 공식 외운 대로 잘 녹여내서 쓰시면 되고, 필수 5번은 그냥 보자마자 세타가 2라는 거 좀 아시고. 알았지? 세타가 2라는 건 대충 몇 도다? 대충 그냥 120도쯤 된다. 알겠지? 1라디안이 거의 60도니까 그건 절대 뭐 몰라도 돼. 몰라도 되지만 그냥 알면 편하니까.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이제 할 거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할 건데, 거의 책으로는 유형 2번이에요. 필수 유형 2번. 알씨, 동경이 뭐라고요? 동경? 도쿄 말고 쉽게. 동경이 뭐야? 이 시초선에서 얘가 각도만큼 움직였을 때 움직인 이 선을 그냥 동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동경이 두 개 있다는 건 뭐겠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시계 그 뭐 시침 분침 같은 걸로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동경 하나, 동경 둘 이렇게 있는 거지. 됐어? 근데 그려봤더니 그런 동경 두 개가 뭐 때에 따라서 1번 완벽한 Y축 대칭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잖아. 2번 때에 따라서는 두 동경이 일치. 엄태양이 그린 동경과 김재민이 그린 동경이 똑같을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고. 3번 두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야. 엄태양은 이렇게 그리고 정보는 이렇게 그렸어. 이럴 수도 있잖아.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할 거라고. 이거 너네 외우다가 큰 코 다친다? 이건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는 거야. 알았지? 너네 이거 못 외워. 내가 너네들 능지를 아는데 이거 못 외워. 외우려면 이거나 외워. 세타가 2 이거 외울 수 있어. 진짜 미안한데 이걸 못 외우면 약간 좀 뭐가 문제 있는 거야. 자, 여기 봐. 마지막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거 써봐야지. 얼마 쓸지 모르겠는데. 자, 1번 두 동경이 일치한다.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그림이 이럴 거야. 첫 번째, XY축이 이렇게 있어. 됐죠? 자, 동경 두 개 보세요. 동경 두 개 노란색이랑 분홍색으로 한다. 자, 첫 번째 친구가 와서 야, 내가 동경 표시할게 쉽게 먼저 봐. 그랬더니 얘가 한 이 정도 해갖고 이렇게 갖다 그렸어. 됐지? 그리고 이 애가 갖고 있는 각도를 10초선의 양의 방향과 벌어진 각도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알파인 거지. 이 첫 번째 동경의 각도를 알파라고 해보자고. 그럼 두 번째 친구도 내 차례지 이제 하고 얘가 바로 갖다 표시했는데 이 미친놈이 똑같이 했다 이거야. 이렇게 똑같이. 근데 이게 사실
이 두 번째 거를 내가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베타가 한 바퀴를 돌고 와서 똑같이 한 걸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고 와서 똑같이 한 걸 수도 있고 한 바퀴도 안 돌고 처음부터 똑같이 한 걸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봐도 당연히 알파랑 베타랑 똑같은 건 맞는데 이 알파랑 베타가 처음부터 이렇게 같은 건지 아니면 알파가 베타보다 한 바퀴를 더 돌 건지 아니면 거꾸로 베타가 알파보다 뭐 두 바퀴를 더 돌 건지 이거는 내가 알 길이 없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한 상태는 식을 파란색으로 쓰는 거야. 두 동경의 각도를 빼면은 무조건 360 곱하기 n밖에 안 남아. 만약에 얘가 0이면 그냥 둘이 같다. 얘가 1이면 이 새끼가 한 바퀴 더 돌았다.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한 바퀴 더 돌았다. 그냥 그 얘기라고. 이해됐어요? 응? 외우려고 하지 마. 그럼 두 번째, 두 동경이 만약에 y축 대칭이라고 해볼게. 그럼 그림은 이러지 않을까? 첫 번째 그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야, 첫 번째 친구 분홍색이 와가지고 짱 하고 표시했어. 걔가 벌어진 각도가 알파래. 두 번째 친구가 와서 걔가 했어. 근데 y축 대칭이래.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이렇게가 베타인 거지. 얘기했다. 항상 얘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그럼 그림상 누가 봐도 여기 빈 각도가 알파인 거 인정하지. 그럼 너네가 상식적으로 쓰고 싶은 거는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걸 뭐라고 쓰면 된다. 180도라고 쓰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게 몇 바퀴를 돌고 180도인지 모르니까 뒤에다가 항상 그냥 얘가 붙는다고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당연히 베타랑 알파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베타랑 알파랑 뺀 게 0인 거지. 이렇게 답을 내놓고 맨 뒤에다가 360 곱하기 회전 바퀴수를 항상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 알겠어? 자, 3번. 그러면 만약에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래. 해보실 분. 그림 어떻게 있을까? 첫 번째 친구는 짱 하고 여기가 알파. 두 번째 어떻게 생겼어?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적어야지. 이게 아니야. 그 원점 대칭이고. X축 대칭이니까 얘를 2번으로 적을 거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에는 베타가 이만큼 베타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한 바퀴라고 나오겠지. 360. 그지? 봐봐. 잘 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한 바퀴가 나올 거야. 맞지? 예. 근데 거기다가 360 곱하기 n을 붙인대. 맞냐? 그럼 이게 어차피 360 곱하기 n 더하기 1로 묶일 거 아니야. 근데 n 더하기 1도 정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는 그냥 360 곱하기 n이라고만 써도 문제없지 않을까? 알아서 얘가 정수가 될 텐데. 어려운 말이야. 여기를 이걸 방정식처럼 푸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건 그냥 몇 바퀴냐 이 얘기잖아. 그럼 이거 더하기 한 바퀴면 처음부터 그냥 두 바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이거 더하기 세 바퀴면 처음부터 그냥 네 바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뭐 문제냐고 지금. 잘 고민해 보세요. 자, 네 번째. 두 동경이 원점 대칭. 자, 내가 그리기 전에 한번 머릿속에 펼쳐봐. 그림을. 어려워? X축. 첫 번째 동경 이렇게 여기 알파. 두 번째 동경 원점 대칭이니까 한 직선 위에 있지만 방향은 반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가 베타인 거야. 둘이 뭐 하고 싶어? 둘이 빼면은 딱 요만큼 남지 않을까? 뭐야? 그럼 이때는 두 동경을 빼가지고 만들면 일단 180도가 생기겠지. 예. 이해했어 이거?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그냥 얘를 계속 붙인다. 정말? 5번이 뭐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두 동경이 만약에
y는 x 대칭이라고 하면 이러지 않을까요, 그림이?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동경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동경이 이 선을 이렇게 대칭시킨 거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림이 지금 아주 그냥 그지 발사계 맞춰서 봐. y는 x. 됐지? 예.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있어. 여기 있는 걸 내가 알파라고 했어. 대칭시켜서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큼 벌어져 있는 각도가 여기서 이렇게 벌어져 있게 가겠지. 여기가 알파가 되게. 그럼 정작 베타는 이만큼 베타인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얼마? 90도. 알파랑 베타랑 더한 거는 90도인데 항상 뒤에다가 뭐 붙인다? 360 곱하기 n 붙인다. 이거 안 붙이면 넌 사탄이다. 알았지? 했어? 외우려고 하지 마. 이거 못 외워, 니네. 나 이거 나름 10년 했어. 10년 동안 이거 외운 새끼 못 봤어. 문제 풀 때 애들 외워가지고 이거 보자마자 머릿속에 디릭 답은 이거 이렇게 한 새끼 없어. 40분 이거 그리고 있어. 그리고 푸는 거야. 이딴 거 시간 아끼려고 하지 마.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맞지? 둘레 길이가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면 세타는 2다. 지금 까먹으면 금붕어지. 네. 이번 주 토요일에 모르기만 해봐. 자, 이걸로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이해됐어요? 응. 필수 2번인가, 그치? 자, 각을 나타내는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고 써있어, 그치? 근데 첫 번째 동경은 누구? 세타. 필수 2번. 첫 번째 동경은 세타. 두 번째 동경은 7세타. 두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됐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가 동경 두 개 표시해. 아, 첫 번째 동경 오케이. 두 번째 동경 오케이. 아, 일치? 그럼 너무너무 둘이 뺀 게 0일 것만 같아, 그지? 자, 둘이 뺀 거니까 얘랑 얘랑 빼갖고 6세타라고 쓰겠죠. 그 6세타를 너무너무 지금 0이라고 지금 쓰고 싶은 거야. 0이라고 쓰고 뒤에다 뭐라고 붙인다. 무조건 360 곱하기 n이라고 쓴다. 됐어? 그럼 나누기 6을 때리면 0은 필요 없는 거니까 세타는 60도 곱하기 n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n 값은 정수지. 그지? 그러면 문제가 세타의 값이 0에서부터 180도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n 값에 0을 집어넣으면 세타가 0이 되어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n 값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세타가 60도가 되면서 이건 이 말을 충족하는 거니까 되는 거고, n 값에 1을 집어넣으면 세타가 120도가 되고 말은 맞는 거고, n 값에 3 이상부터 들어가는 데부터는 말이 안 되겠지. 이걸 넘어갈 테니까. 정답 60도랑 120도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자, 맨 아래 거 해보세요. 여기 보지 말고 네가 그려서 해봐. 여기 보지 말고. 맨 아래 거 세타랑 8세타가 뭐 대칭? y 대칭. 됐지? 그림 대충 그려. 세타랑 8세타랑 y 대칭. 그럼 8세타는 이만큼이 8세타. 그치? 그럼 여기가 세타. 따라서 9세타가 누가 봐도 180도 라고 썼으면 그 뒤에다가 무조건 360 곱하기 n 쓴다는 거. 나누기 9 하시고, 그러면 20도 더하기
40 곱하기 n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근데 세타가 90도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거는 n 값에 0 집어넣으면 세타가 20도, n 값에 1 집어넣으면 60도, n 값에 2 집어넣으면 100도. 정답. 이거 두 개. 이렇게 알겠어요? 예. 자까지 오늘의 진도는 끝났고 다음 시간에 너네를 위해서 여기다가 좀 몇 개 놀다 가자. 숙제는 아니야. 근데 지금 좀 집중 마지막 5분 정도 해놓으면 이번 주 토요일이 편할 거야.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너네가 느끼는 그 학습적인 부담감이 제일 많을 거거든. 알았지? 인생. 지금 내가 한 반 쓴 거야, 반. 반도 아니지. 3분의 1써, 3분의 1.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줄도 있고 세 번째 줄도 있어. 토요일 날 세 줄 다 외워야 돼. 근데 이걸 내가 외우는 게 아니고 원리대로 해줄 거야, 원리대로. 알았지? 알았지? 이거를 왜 지금 할까? 너 이 설명대로 이해했으면 이거 할 수 있어. 봐? 아저씨들 사인은 무슨 좌표라고요? Y좌표. 정확하게 얘기해. 반지름이 1인 상태에서 Y좌표야. 반지름이 5면 5분의 1에 줄여놓고 만들어야 돼. 아이씨, 나중에 해줄게. 반지름이 1인 원에서야. 아무튼 요렇게 반지름 1 잡아놓고 여기 벌어진 각도가 세타였을 때의 이 높이, 그러니까 너의 길이가 사인 세타지. 그럼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그림을 어떻게 지지고 볶고 뒤집고 아주 그냥 생쇼를 했을 때 과연 이런 게 동경이 될까를 만들어 보라고. 됐어? 이 세타를 가지고 뭔지라를 해야 파이 빼기 세타가 나올까? 봐. 이게 지금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이 각도랑 이 각도랑 더하는 게 파이였던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세타라고 잡으면 파이 빼기 세타는 여기 있는 y축을 앞으로 접어서 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지. 그러면 10초선을 여기서 동경을 이만큼 돌렸을 때 요 점의 y좌표가 무엇입니까?가 바로 요거잖아. 얘는 사인 세타랑 같아. 응? 아 이렇게 이해해야 돼. 나 고3들한테 이렇게 안 해줘. 고3들은 이거 그냥 보자마자 바꾸는 공식이 있어. 쌤 저희는요 이거부터 해. 어디 양파도 못 써는 것들이 중식을 하겠다고. 어? 양파부터 자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강민아 얘는 무슨 좌표? X좌표. 파이 빼기 세타만큼 움직인 요 새끼의 X좌표. 요 새끼의 X좌표니까 요 길이의 부호 반대 맞지? 그게 요 길이의 부호 반대일 거 아니야. 정답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진짜 알아들어? 진심이야? 진심이야? 알아들었어? 그럼 파이 더하기 세타는 뭐야? 원래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세타만큼 이렇게 돌았는데 요 동경 갖고 내가 무슨 짓을 해야 파이 더하기 세타가 생기지? 야 멈추지 말고 반바퀴 더 가봐. 너 할 수 있어 쉽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애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 저요? 이러고 있으면 이게 파이 더하기 세타지. 그러면 요 점에서의 y좌표가 얘고 요 점에서의 x좌표가 얘잖아. 보다시피 요 녀석이랑 xy 부호가 다 반대 아닐까요? 정답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정답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알아들어? 선생님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세타 이거 뭐죠? 이거 플러크톤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겼어? 야, 아까 내가 세타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다 했잖아. 그럼 세타를 빼라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거야. 은태야 쌤, 그 위에 있는 거랑 부호가 반대인 거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여기서의 y좌표, 여기서의 y좌표는 여기서의 y좌표의 부호 반대. 여기가 지금 코사인 세타뿐만 사인 세타잖아. 지금 얘랑 비교하는 거야. 얘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얘랑 비교하는 거야. 이게 세타잖아. 이게 코사인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코사인은 지금 여기선 반대지. x좌표 반대, x좌표 반대, y좌표 반대, y좌표 반대. 일단 나와서 물어봐. 얘들아 봐봐. 그럼 마이너스 세타면 원래 그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세타를 원래 이렇게 위쪽으로 요만큼 벌린 게 세타였을 때 마이너스 세타면 얘가 이게 사실상 마이너스 세타지. 그래? 정확하게는 2파이 빼기 세타지. 그럼 알아듣지? 얘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니까. 그러면 2파이 빼기 세타에다가 세타를 더하면 2파이니까. 알아들어? 그럼 얘는 사인의 2파이 빼기 세타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사실상 지금 그림에서 원래 사인 세타랑 부호가 반대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다. 이해돼? 너네 어려운 거 알아.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하려고 덤벼야 이게 지금 한 20 몇 개가 써 있단 말이야. 16개인가 24개인가 기억이 안 나. 그게 써 있어. 그거를 도저히 이해도 안 하고 그냥 외우려고 덤비면 거의 그 고1 때 곱셈 공식에서 족같았던 느낌하고 똑같아. 진짜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해만 하면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건 좀 사바사지. 누가 얼마나 이해했냐에 따라 다르지. 근데 확실한 건 진짜 네가 이해가 완벽해? 그러면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 너무 당연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봐. 그러니까 오늘은 한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봐. 처음 배우는데 이게 와 진짜네요? 하는 또라이는 없어. 그거는 수학 천재지. 근데 이제 태도의 차이. 와 참 엿같다. 하하. 아 해볼까? 무조건 이게 맞잖아. 그치? 파이팅 하시고. 그래서 숙제는 뭐 얼마 하지도 않았어. 개념편 104쪽까지. 유형편도 그 일반값과 호도값까지만 해서 와.